네, 2023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오늘 1일차입니다. 오늘은 키노트 트랙과 스마트 제조 소프트웨어 트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바로 키노트 트랙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 연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와 이제 ESG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드벤텍의 최수혁 상무님 모시고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죠. 제 옆에 어드벤텍 최수혁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어드벤텍 KR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수혁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ESG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이슈입니다. 네. 네, 탄소 중립, 순환 경제, 결국에 ESG로 이제 규결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 제조와 ESG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런 주제를 또 뽑았나? 네. 예, 할 텐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이제 오늘 발표 때도 언급되겠지만 네. IoT나 AI가 한참 화두가 되다가 이제 ESG로 화두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스마트 제조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ESG가 가능해진 거고요. 네. 오늘 이제 기술 관련된 거라든가 데이터 수집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모든 것의 근간이 거기는 IoT, 스마트 제조가 완성되어 있는 혹은 어느 정도 고도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 주제가 ESG 지표 관리 달성을 위한 기술 기반의 접근 방향인데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네. ESG 지표 관리하는 데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회사가 이걸 드라이빙 할 때 어떤 곤란한 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도입해야 될 주요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제 발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어드벤텍의 최수혁 본부장입니다. 제목과 같이 ES 지표 달성을 위한 기술 기반의 접근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IoT나 AI를 많이 화두로 건넸지만 이제는 ESG에 대해서 모든 기업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크게 5가지 키워드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ESG와 지속성장 가능성, 두 번째로는 신기술 도입과 ESG 지표의 관리, 세 번째로는 ESG 지표 관리의 기업의 현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ESG 구축의 5가지 중요 지표들, 그리고 이러한 EMS를 도입했을 때의 장점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저 이제 대만에 소재하고 있는 어드벤텍이라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2.8조 정도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굳이 회사 소개를 하는 이유는 저희 회사가 인더스트리얼 분야에서 8,4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27개 국가에 있기 때문에 ESG의 구현 정도나 아니면 ESG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지표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 지표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회사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ESG라는 주제를 말씀드릴 때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CSR을 먼저 떠올립니다. CSR, 소셜이라고 되어 있죠. 가운데 이제 사회공헌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ESG 하면은 사회공헌을 회사가 열심히 하는 거지라고 하겠지만 이 CSR이 먼저 화두가 된 거는 지표 관리가 쉽기 때문입니다. 특정 부서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ESG에 대해서 나머지 E와 G, 거버넌스와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는 기업 운영과 또 지속 경영에는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와 G를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 환경 분야라는 것이 특정 부서에 맡기기가 어렵고 또 여러 부서가 통합되어서 제일 밑에 있는 OT단부터 IT단까지 연합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 성장 가능성을 가져가기 위해 모티베이션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이런 기술 도입이 과연 지구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전기 소비라든가 물 소비량, 나아가서는 자원 재활용의 확대, 탄소 배출 감소를 이러한 기술 도입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이미 현실적으로 반영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이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린딜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50년도까지 모든 EU 국가들은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서 미국도 2050년도까지 탈탄소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저희들 또 그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 도입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결과물이 있는데요.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는 2030년까지 5테라와트 에너지가 절약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전기 에너지의 경우는 1.6테라와트, 또 탄소 에너지 관련해서는 3.4테라와트의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물에 있어서도요, 물을 230억 톤 이상 2030년에 절약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탄소 절감 얘기하는데, 탄소 절감 분야에서는 1기가톤의 탄소가 2030년까지 절감될 수 있는 게 이런 기술 기반의 솔루션들이 도입되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전되는 게 반드시 지구에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량이 워낙 많고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기술들이 저희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 혹은 저희들 삶에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느냐, 저희가 일하고 있는 B2B 기업들이 실제로는 이런 기술 기반의 결과물을 가져가게 됩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스마트 그리나 HVAC, 하박 같은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전기나 탄소 에너지 감소 쪽에서는 로드 플릿 매니지먼트, 결국엔 교통 분야나 물류 분야에서 이런 결과물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전기와 탄화수소 연료 소모량에 관련해서는 확실한 절감 효과를 보여주는 것을 오른쪽 그래프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속해 있는 여러 분야 중에 어떤 분야가 특히나 먼저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게 되고 그 영향을 누리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빌딩, 스마트 그리드 같은 곳입니다. 에너지 소모가 많은 곳이 되겠죠. 이런 곳에서 먼저 이러한 IoT라든가 ESG에 필요한 기술이 도입되고 이것들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앞에서 선도적으로 모든 기술들 끌고 나가게 되면 나머지 분야에서도 당연하게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져다 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솔루션 레디 패키지라든가 SaaS 기반의 솔루션들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러한 선도 기업들, 선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런 에너지 관련하여서 ESG 지표를 관리하는데 각 기업들이 도입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템플릿에서 왼쪽에 있는 두 가지는 OT단에서 실제 작업자들이 경험해야 될 어려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기업 차원에서 봤을 때 어려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랫단에 실제로 에너지 관련된 파라미터 값을 제공하는 것들의 디바이스들이 대부분 IoT 기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사람이 가서 적어온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엑셀로 정리한다거나 이런 매뉴얼 작업을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이런 모여진 데이터들이 각 부서마다 특성에 맞게 수집을 하기 때문에 같은 파라미터 값을 가져다가 각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된 데이터가 없으니 이것 또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맞춰 나갈 것인가, 우리 회사에는 어떤 KPI나 ESG 지표가 맞는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 권한이나 커미티 이런 것들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하는 것이 적합한지 알 수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 있는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기업들에게 ESG의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하면 상당수의 기업들이 예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구체화되고 정형화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쓰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 정도만 우리는 이미 도입했고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미 IoT 기반 솔루션들이 도입이 되어 있지만 이 IoT 기반 솔루션들은 생산 관리를 더 잘하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거나 스마트 팩토리 4.0 같은 것을 구현하는 데 집중되어 있지 이걸 ESG랑 연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IoT 기반의 인프라 구축된 상태에서 모니터링하고 가시화하고 제어가 된다면 ESG 지표는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속적인, 서스테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들,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서 참고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위쪽에 보이는 경영진입니다. ESG 커미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ESG 커미티는 ESG 전반에 대한 방향과 전략을 결정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책임도 또한 가져갑니다. ESG에 관련된 위험 요소를 결정하고요. 기회 요소를 결정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것인지까지도 제 위쪽에 ESG 커미티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ES 오피스라고 표현이 되는데 부서장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연관된 부서장의 장들이 모여서 커미티가 결정한 그 KPI, 방향성, 투자 금액에 맞춰서 우리 부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구체화해서 상호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피드백들이 모여서 마지막에 워킹그룹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워킹그룹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과가 나오도록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무를 진행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워킹그룹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 KPI가 맞고 틀리고 아니면 너무 과도하다는 이런 결과들을 피드백을 오피스로 올리게 되고 오피스는 커미티에 올리게 돼서 커미티가 이에 근거해서 전략을 수정하거나 투자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 가장 필요한 것들은 결국에는 경영진이 되겠습니다. 경영진들이 이것들을 구성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오른쪽에 보이는 글로벌 인사이트, 전사적인 인사이트를 가져가고 아리백 구현하고 탈탄소를 진행하고 또 사이트별로 장비별로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계획할 때 크게 저희 5가지로 이걸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인사이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시보드 형태로 한 화면이나 몇 장의 장표로 표현이 되어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글로벌 인사이트는 우리 기업 전체에 대한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결과가 실제로 잘 가고 있는지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지 진행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리백인데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최근엔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과 탄소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비율을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에는 얼마나 많은 재생을 쓰는 게 맞는지 얼마나 탄소를 쓰는 게 맞는지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아리백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사이트의 배출 정보를 대시보드로 지역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공장 단위로 아니면 국가 단위로 기준이 다른 곳에 맞춰서 그걸 보여주는 게 되겠고, 네 번째로는 이제 탈탄소화가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대시보드로 보여주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에너지 감소와 탈탄소 계획을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진행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워치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건 장비 단까지 내려가서 그 장비의 에너지 효율성이라든가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볼 수 있는 이 5가지 대시보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대시보드가 필요한 사이트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또 봅니다. 이건 이제 오른쪽에 ISO 기준까지 명기를 해드렸는데, ISO 5001에 따르면 제가 볼 땐 하박하고 컴프레서, 에너지 소모가 많고 에너지 관리하는 이제 에어 컨디셔너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연관된 게 이제 ISO 5001에 연관이 되어 있고요. ISO 14064의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에너지 관리, 탄소 배출 자산 관리, 또 혹은 전사적인 탈탄소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게 ISO 14064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목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모두 근거가 남아서 기록에 남고 우리 회사는 작년 대비 이만큼 줄었다, 또 내년 이만큼 줄여 나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 5가지 팩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러한 5가지 팩터를 어떻게 구현할지 어드벤텍의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품을 강조하거나 뭐 솔루션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걸 구축할 것인가. 아까 제가 IoT와 스마트 팩토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아랫단에 보시면 이러한 파라미터 값들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데이터 애퀴션 모듈들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돼 있다면 지속적인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어려움으로 돌아가거든요. 사람이 가야 되고 기록을 해야 되고 그 기록된 데이터가 정확한지 모르겠고, 그러면 ESG의 풋프린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단이 중요하고요. 이게 완성이 된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나는 컴프레서 하박이냐 아니면 탈산소에 필요한 디바이스를 관리할 것이냐, 각각에 맞춘 모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2개만 쓰실 수도 있고요, 5가지 다 쓸 수도 있고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대시보드가 구성된 4개, 3개를 조합해서 쓰게 되는데, 그것들이 클라우드에서 돌아갈지 아니면 온프레미스로 돌아갈지 아니면 자사 솔루션 쓸지 외부에서 가져왔을지는 결국엔 회사의 투자 계획에 따라서 커미티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시보드를 간략하게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이 이제 글로벌 인사이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회사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커미티는 회사 전사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내가 기획한 이 목표대로 이것이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볼 수 있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화석 에너지 사용의 트렌드, 탈탄소 목표치와 갭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로 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탈탄소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이제 탈탄소를 해야 되는데 에너지 절감 효과가 없으면 그 회사는 로스라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ESG를 하기 위해 회사가 좀먹게 되는 거는 또 안 좋은 경향이기 때문에 이걸 잘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볼 수 있는 게 글로벌 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글로벌 인사이트 기준 아래에서 RE100, 이건 이제 국가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순환 경제 시스템으로 우리 회사는 얼마나 가고 있는가, 재생에너지 기준을 얼마나 맞추고 있는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화의 정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RE100 기준은 나라마다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빠르기로 도입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 있거나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용 부분, 화석에너지 사용 부분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수준으로 맞춰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 사용 그래프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 화석에너지 사용 부분을 나누어서 이게 지금 재생에너지 너무 부족하다. 그럼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아니, 과도하게 투자해서 비싼 재생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역시 조정을 해가지고 회사의 운영 방향을 RE100에 맞춰서 로드맵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도별로 또 잘라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 대비 현재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추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 에미션 오버뷰라고 되는데 이건 이제 탄소 감출량입니다. 그래프가 상당히 간단한데 내가 작년 대비 올해 탄소를 얼마나 감축했는가. 장비가 아니라요. 회사 전체적으로 사이트별로 나라별로 사업장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ISO 기준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 에미션 오버뷰가 또 필요하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과 좀 더 직접적인데요. 탈탄소화가 얼마나 투자 대비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아까 세 번째 그래프와 비슷한데 내가 탈탄소화를 위해서 투자한 비용 대비 ROI가 얼마나 나왔는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게 이 대시보드가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에코워치인데 탈탄소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각 장비들의 현황입니다. 이 장비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이 장비가 화석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으면 이 그린에너지를 얼마나 집어넣어줘야 되는가, 배율을 얼마나 할 건가, 이 장비의 작년은 어땠는가, 올해는 어땠는가, 이걸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에너지 타입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라든가 스팀이라든가 전기나 물을 쓰는 장비들까지도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관리하고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워커그룹, 이거의 지표를 정하는 그룹과의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대시보드의 중요점은 이 5가지 대시보드에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익스펙티드 유저, 누가 쓰고자 하는가, 그건 경영진입니다. 실제 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일에 있어서는 크게 연관이 없거든요. 근데 회사의 영속성,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이 경영진이 이걸 써야 되고요. 이걸 씀으로써 베니핏은 또 누가 가져가냐? 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도입했을 때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 이게 비용 측면에서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이것을 도입해야 되는 메이저 이슈는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다양한 기준들이 전 세계별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ISO 기준, RE100 기준, 그 밖에도 나라별로 또 대륙별로 지금 이러한 탈탄소와 에너지 절감, 그린에너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이거를 기업들에게 강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세 가지를 잘 아울러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도 도입하는 4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모니터링이 안 되는데 분석을 하고 싶다? 안 됩니다. 모니터링이 먼저 돼야 되고, 모니터링이 되면 그 모든 정보들이 하나의 공간에 데이터베이스로 모이게 되고요. 이걸 ESG 측면에서 전략적 분석이 됩니다. 그게 스텝 2가 되고요. 전략적 분석이 되면 그에 맞춰서 그때 가서 KPI 설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내년에 탈탄소를 50%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1번, 2번이 끝난 기준점에서 지금부터 새로운 풋프린트를 만들어 가보자 하고 세 번째 KPI 세팅이 되고 네 번째가 퍼포먼스 레포트가 대시보드로 나와서 이 1, 2, 3, 4단계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ESG가 기업에 도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지금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에너지 감소 효과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고 하는 게 이게 불필요한 인건비가 아니라 사람이 굳이 가서 했던 일들을 안 함으로 인해서 20% 이상의 인건비가 줄게 되고요. 또 에너지는 15%에서 20% 가까이 절감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매년 일어나는 겁니다. 20% 오래 했으면 내년에 거기서 다시 5%의 절감 효과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5년의 효과가 있어서 이 선순환 사이클이 돌게 되어서 에너지 매니지먼트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가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솔루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제 어드벤텍에서는 IEMS라는 걸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 5가지 대시보드가 이제 클라우드다 온프로베이스에 있고요. 밑에 OT단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역시 어드벤텍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겠죠. 이 장표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입할 때 어드벤텍에게 문의하면 어드벤텍이 임플리멘트를 해주느냐? 그 어느 회사도 OT 다운부터 위에까지 다 해줄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여러 회사가 통합해서 디바이스 공급회사, 솔루션 공급회사, 또 워커그룹과 대화하는 회사, 커뮤니티와 대합하는 회사가 연합해가지고 그걸 이루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석세스 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박을 하는 기업이라든가 빌딩 오토메이션 하는 기업이라든가 거기에 적합한 SI와 통합을 통해서 그 솔루션들을 여러 곳에 복제해 갈 수 있는 저희가 에코시스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여러 솔루션들을 마케팅 머티리얼화 해가지고 배포해드리고 그러한 솔루션들이 하나의 사스 형태로 구성이 되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고 마켓플레이스에 올려가지고 나는 빌딩 오토메이션에 대한 대시보드가 필요하면 여기 들어가면 있는 거죠. 내가 다시 만들 게 아니라 우리 정도 빌딩이면 이 대시보드를 쓰면 되겠다. 이 정도 컴프레서면 이걸 쓰면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대만 회사다 보니까 리퍼런스는 보시는 것처럼 대만 회사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파나소닉도 있고 폭스콘도 보이지만 중견기업 이상의 ESG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체들이 먼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인더스트리얼 파크 산업단지입니다. 상하이에 있는 산업단지에 도입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표는 직접 저희 파트너가 구성한 걸 보여드리고 저희 솔루션들이 대시보드 형태로 들어간 건데 이 사이언스 파크에 있는 빌딩별 에너지 관리라든가 공통 자산의 에너지 관리라든가 자산이 사용한 에너지들을 절감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 그리고 아주 구체화된 실행 계획 그리고 탑다운을 통한 경영진에서의 리더십이 있다면 이 ESG는 분명히 한 회사에 도입하고 구성되고 포기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ESG는 트렌드고 안 할 수 없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비용 대비 ROI를 가져갈 것인가? 이러한 고민에 있어서 어드벤텍이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고 또 이러한 것에 고민하고 있는 SI나 솔루션 회사가 있다면 또 저희와 함께 이러한 솔루션 패키지를 글로벌하게 런칭할 수 있는 파트너가 저희가 또 되어줄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어드벤텍의 최수혁 상무님 발표를 주제 발표 들어봤습니다. 네. ESG 지표, ESG 경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ESG 위원회도 만들고, 만들어야죠. 만들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ESG도 결국에는 뭔가의 이제 솔루션이나 IT, ICT 기술을 통해서밖에 이제 구현할 수 없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T가 없이는 ESG를 갈 수가 없고, 네. 그래서 투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이 글로벌적으로, 그럼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결국에 우리는 이제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규제나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맞추려면 그런 것 아리백이든 ESG든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규제안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풋프린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과거 대비 얼마나 줄었느냐가 그 핵심 포인트거든요. 지금 우리 판단이 많이 한다가 아니라 작년보다 줄었다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먼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발표 잘 들어봤고요. 강조하고 싶으신 이제 포인트 요약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두에 제가 5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커뮤니티에 계신 경영자분들의 생각과 워커그룹의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인데 분명히 해본 회사들이 있고 이걸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할 수밖에 없다면 명확한 디렉션을 가지고 아까 말씀 5가지 대시보드를 기억하면서 서로 대화를 한다면 KPI를 설정하고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대시보드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드벤텍 최수혁 성무님 발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